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손익비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매물대까지 뚫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최저점이 49K이긴 합니다. 여기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49K까지 빠진다고 치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점까지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7-8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30%, 올라가면 한 7-80%? 요 정도 되니까 손익비가 나쁘진 않죠. 현물로 모아 나가기에 나쁘진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0일 오후 5시 21분입니다.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 1시간 봉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상승인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이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조금씩 뭐 주춤할 때도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으니까 71K 요 정도는 일단 갈 것 같고요. 지난 고점이었던 74K를 넘어서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가도 같이 한번 볼게요. WTI 유가를 보시면 오 장난 아니죠. 한 50달러 때부터 이렇게 상승이 시작돼가지고 100달러를 넘었거든요. 뭐 2배 된 거죠. 50달러 초반대에서 104달러까지 갔으니까 2배 갔다가 지금은 조금 유가가 꺾였어요. 최저점은 한 82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트럼프의 이 발언이 블러핑일지 실제로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지 이게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계속 번번이 저항 맞는 지점이죠. 한 7만 달러대, 6만 9천, 7만 거기까지 왔거든요. 여기만 뚫어내고 7만 4천까지 뚫어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 의견은 뭐 여러분들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신데 피터 브렌트의 포스팅이 좀 인상적이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바나나가 여기저기 좀 그려 있는데요. 요게 좀 큰 바나나요. 큰 바나나. 바나나존 뭐 이런 거 라울 팔 아저씨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이거는 장기적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한 12-13년 동안 나온 차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로 이만큼만 올라도 수백 배가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이 녹색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녹색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녹색에 속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깨알같이 보시면 요게 다 1년 봉이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주봉으로 52주 하면은 364일입니다.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터 브렌트가 좋아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사상 최고가를 넘었을 때 요때부터 1년 요걸 되게 좋아해요. 다시 여기가 사상 최고가였잖아요. 요걸 넘었을 때 그때부터 1년 거기가 최저점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시면 요때부터 출발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현재. 그런 면에서 지금 찐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여기에 깨알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된 스무스한 바나나. 요거는 로그 차트라서 이렇게밖에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로그 그래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용 로그 함수라고 칠게요. 로그 X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이 1이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상승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기술적 분석인데 고점들을 임의로 피터 브렌트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점들도 마찬가지로 피터 브렌트가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 생김새가 약간 요 바나나랑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브렌트가 스플릿 바나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마도 뭐 여기서 바나나, 여기서 바나나 해서 좀 바나나가 이렇게 좀 쪼개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스플릿 바나나 존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는 가리키고 있다. 바나나 스플릿 비트코인 존을 뭐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세한 뭐 해석은 여기다 써놨으니까 바나나와 바나나 스플릿, 빅 바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나나들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는 그냥 바나나 상승을 하는 중이다.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로그 스케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고점 대비해서 넘어간 다음에 이 최저점까지는 대략 한 22에서 24개월 정도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나갔었거든요. 늘상 그랬습니다. 이때도 최고점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한 22봉 정도, 22달 정도 요 정도 됐고요. 지금도 24년 3월이었거든요. 지금은 26년 3월이니까 딱 2년 됐죠. 지금 24개월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일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가니까 이거를 파워로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지수 법칙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복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연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CAGR이. 근데 이게 좀 줄어들어서 70%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대략 한 50% 뭐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한선이 나스닥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나스닥이 한 12에서 15% 정도 CAGR로 봤을 때 요 정도 상승률이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5년 정도는 20% 이상의 CAGR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제 기대로는 한 25에서 30%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서 10년 후 정도 요 정도는 한 20에서 25%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파워로우 기반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파워로우 관련한 자료실에 제가 뭐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크루거가 만든 모델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데 이게 많은 거를 좀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CAGR이 지금 현재 2026년이잖아요. 한 40% 정도 파워로우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요. 한 5년 까지는 한 30% 언저리까지 유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5년이면 한 20에서 25%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작년엔 이것보다 많이 갔었죠. 12만 6천 달러까지 갔었고 올해는 대략 한 15만 달러 정도 파워로우상 나오는데 물론 여기 파워로우상 예측하는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오가면서 여기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로우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남았죠. 2030년에 대략 한 50만 달러 요 정도면 한 7, 8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9년 후죠. 2035년이 되면 그때는 한 100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30년에 50만 달러, 2035년에 한 100만 달러 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00만 달러 되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터 브렌트 의견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테크라는 트위터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락 관점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너무 상승 관점만 이야기하면 희망 회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균형 있게 좀 분할 매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제까지 3번의 사이클 하락장이 있었죠. 여기가 2022년이고요. 2018년, 2014년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2년 후에 나왔던
하락장입니다. 지금 2026년이죠. 이게 뭐 더 하락할지 여기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피터 브렌트는 일단 꺾이는 구간, 스플릿 바나나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바나나 상승이 머지 않았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IT 테크라는 이분은 되게 간단한 비율입니다. LTH는 롱텀 홀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고요. STH는 쇼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 대비해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요 곡선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아주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한 0.5까지도 빠져야 되거든요. 0.5까지. 지금은 한 0.8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더 많이 빠져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밑에서 제가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의견인데, 비트코인이 큰 하락 추세에 구조적인 약세장에 놓여있는 상태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하락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이 피를 흘린 것 같은데, 1년 평균 분의 30일 평균, 요거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아직은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온체인 분석가인데,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아직은 좀 하락장의 바닥은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손익비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2년 전 매물대긴 하지만 여기 매물대까지 뚫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최저점이 49K이긴 합니다. 여기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49K까지 빠진다고 치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점까지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7, 8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30%, 올라가면 한 7, 80%? 요 정도 되니까 손익비가 나쁘진 않죠. 물론 선물 투자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현물로 모아 나가기에 나쁘진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9,000달러까지 꼭 빠진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모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저는 정말 매일 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안 샀을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32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사고 있거든요. 이 300 프로젝트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이제 9달 정도 남았는데, 이 9달 내로는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반등할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체인 마인드라고 이분도 상승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긴 글인데 제가 상세하게 좀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 쇼텀 홀더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선은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0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녹색 선이 마이너스 1 시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옛날 데이터부터 있으면 좋았는데, 옛날 거부터 있을 것 같거든요. 밑에는 2020년 거 데이터부터 봤을 때 마이너스 2 시그마를 벗어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왔습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바닥이죠. 찐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뷰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6만 달러 빠졌을 텐데 완전히 찐 바닥에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역사상으로 이게 2019년부터인데 코로나 때 그때 마이너스 2 시그마 닿았다 왔고요. 그리고 붓다빔 때 그때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 왔고요.
그리고 요때는 루나 사태 때인데 그때 마이너스 2시그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최근 한 5년, 6년을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도달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찐 바닥이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코로나 정말 심했죠. 그리고 붓다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루나 사태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XRP나 솔라나나 그 정도 급이 되는 알트코인이거든요. 루나테라가 망했습니다. 빵원이 됐어요. 이제 저도 이때 피해가 컸습니다. 전 루나도 갖고 있었고 앵커도 갖고 있었고 테라도 갖고 있었거든요. 다 빵원이 됐어요. 네, 저는 되게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날은 아닌데 아무튼 매우 아팠던 날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지금이거든요.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마이너스 2시그마를 이미 맞은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변곡점이다. 추세 전환이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네, 방송을 하는 와중에 71K는 살짝 넘어섰네요. 기쁜 소식이죠. 이제 한 3,000달러 남았습니다. 74,000을 좀 뚫어내고 상방으로 가준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희망 회로를 갖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감은 좀 낮추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랑 에릭 발추나스랑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솔라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솔라나 ETF 이야기들. 차트상으로 봤어도 지금 좀 저점 근처에 있긴 합니다. 지금 80불대거든요. 최저점은 67불까지 빠졌었고 저점 근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300불 가까웠었는데 현재 새 토막 나 있는 상태죠. 작년에 최저가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는 바닥 매물대 근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쑥 뚫리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솔라나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라나를 모으시더라도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BNB, XRP, 솔라나 저는 여기까지만 메이저 알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메이저 코인, 메이저 알트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트코인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은 일단 당분간은 없습니다. 혹시나 정말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시원하게 다 빼줬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지금 이렇게 무난무난한 상태에서 알트코인 사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성향상. ETF 이야기 좀 해볼게요. 브라이언 러딕이라는 이분이 쓴 글인데 이거 데이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700일이 사실 넘었는데 초창기 것만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 솔라나거든요. 솔라나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보다 시총 대비한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한 2%까지 이렇게 훅 올라와 있어요. 사실 솔라나가 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이 올랐는데 솔라나는 한 100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는 솔라나 ETF의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솔라나 ETF 쪽에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두 명이죠. 제임스 세이파트랑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 다른 분들 더 있겠지만 이 두 분이 거의 메인이신 것 같아요. 솔라나 ETF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입세를 보시면 보통 지금 솔라나 가격 되게 안 좋잖아요. 가격이 안 좋으면 ETF도 하락세여야 되는데 ETF 자금이 월등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세이파트가 대체 누가 사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렉트릭 캐피탈 파트너스, 이거 뭐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등은 압니다. 너무 유명해서. 골드만삭스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에서 뭐 1억 달러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한번 담아봤어. 뭐 정찰병 보낸 그런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순위권에 탑10에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제인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네, 공공의 적이 됐죠. 기타 뭐 피델리티도 있고요. 네, 여러 궁극의 뭐 이렇게 유명한 자산 관리 업체들 꽤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뭐 솔라나 시총 자체가 100조 안팎의 되게 시총이 작은 뭐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막대한 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시총 대비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ETF가 이 정도면 흥행이다.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네,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저는, 솔라나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가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유가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좀 분석을 했어요. 이게 좀, 나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4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파란색 선이 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유가가 좀 급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란 쪽에 좀, 그것도 중동 이슈 때문에 그랬거든요. 6월이었는데, 6월에 보시면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락을 했죠. 유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비트코인이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를 보시면 2024년에 유가가 급등한 다음에 유가가 거의 125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두 달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서 38,000에서 48,000까지 대략 2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11월인데 이때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유가가 급등했었죠. 급등했다 급락한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말았어요. 올라가고 나서 어김없이 2달 후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유가가 급등하고 1, 2개월쯤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이랑 22년 2월이랑 23년 3월 25년 6월 네, 요럴 때 꽤 크게 결국 다 상승을 했거든요.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한 달이 안 돼서 45% 비트코인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도 유가가 한 30% 오른 다음에 3주 후에 비트코인 25% 올라갔고요. 유가가 16% 오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요건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유가가 또 한 15% 오르니까 결국 4주 만에 10% 상승했다. 뭐 요런 이슈가 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4주 동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4주 동안 20% 상승. 그리고 2달 동안 무려 거의 100% 올랐습니다. 유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대략 비트코인이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번에 조정장 때 65K까지 빠졌었잖아요. 여기서 20K 오르면 한 78,000달러?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뭐 79,200 써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원유 유가가 올랐으니까. 이제까지 유가가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이 뒤따라 오르긴 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지 어떤 뭐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란이 예상보다 빨리 갈등을 완화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화가 되면 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고요. 그럼 유동성이 말라갈 거고 유동성이 마르면 주식시장과 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은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 분위기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요새 계속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뭐 지정학적 이슈가 풀어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을 좀 꼽아봐라 하면 당연히 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유가가 급등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은 빠지고요.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은 좀 빵긋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동안은 이런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